집합의 연산으로 가볼게요. 이게 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하게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연산이 있잖아. 그제? 이런 것처럼 이 집합도 어떤 형태에 대해서 연산을 해주게 돼 있어. 어? 그럼 어떻게 연산을 해주느냐 이 얘기야. 집합의 연산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집합은 어떻게 연산을 해주느냐. 그래서 여기 이제 합집합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교집합이라는 게 있거든. 자, 다음 그림은 어느 자동차 공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된 오염물질을 나타낸 것인데, 이때 자동차와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을 각각 A, B라고 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폴리오리화수소, A 또는 B에 속하는 오염물질은 그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똑같이 있고 질소산화물도 있고 염화수소, 프로오리아수소 요 다섯 가지가 있겠죠 여기에는. 그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오염물질은 뭐가 있습니까?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산화하고 질소산화물은 공통으로 있는 거겠지. 이해 갔지? 잠깐만. 자, 그래서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기다 동그라미 쳐. 속하거나. 이거는 A 또는 B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 그래서 A에 속해도 되고 B에 속해도 되는 거야. 요 안에 들어가는 원소를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걸 우리가 기호로 A 유니언 B, A 합집합 B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담는다 이런 뜻이야. A에 있어도 되고 B에 있어도 되고. 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A, B의 합집합의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A의 원소가 돼도 되고 또는 뭐의 원소가 돼도 된다? B의 원소가 돼도 된다. 그런 X들의 모임을 얘의 원소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 A에 속하고 B에 속해.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해. 그러지? 그 여기를 우리가 A 교집합 B라고 얘기를 해줘. 어? 그래서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애들. 요 아래에 있는 원소들을 우리가 교집합, 인터섹션. 그러니까 A 교집합 B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A에도 속하고 그리고 B에도 속하는 원소들의 모임을 A 교집합 B라고 해주는 거야. 거기까지 이해갔냐 안 갔냐? 갔냐? 그러니까 얘는 A나 B나 어느 쪽에 있어도 가능하고 얘는 둘 다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해 갔어 안 갔어? 그 예를 들어서 3이 자 A 교집합 B의 원소다 이런 얘기는 3은 A에도 있고 그리고 어디에도 있다? B에도 있다라는 얘기하고 어떤 얘기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그지? 4가 A 합집합 B의 원소다 이 얘기. A 합집합 B의 원소다 이런 얘기는 4가 A 또는 그지? 또는 5화라고 쓸 수 있어. B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에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고 어떤 얘기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집합의 연산, 합집합,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공통된 부분 교집합, 전체적인 부분 합집합. 이해가 쌍갔어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1, 2, 3, 4고 B는 2, 4, 6, 8인데 합집합은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6도 되고 8도 되는 거야. 8까지. 교집합은 2하고 4만 되는 거야. 이렇게. 거기까지 됐나? 자, A는 2, 3, 4, 5고요. B는 6의 양의 약수니까 뭐 있어요? 1, 2, 얼마? 3, 6이 있겠고. 8의 양의 약수 1, 2, 얼마? 4, 8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A 합집합 B에는 뭐가 있습니까?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 A, B 또는 A 또는 B니까. 자, A 교집합 B에는 A하고 B의 공통적으로 있는 거 2하고 3. A 합집합 C는 말이죠.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8도 있고 5도 있고 8도 있고. 자, B 교집합 C. 자, B하고 C에 공통적으로 있는 거. 그지? 1하고 2하고 1하고 2. 1하고 2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1하고 2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합집합과 교집합의 개념이 이해가 안 가? 이해가지? 아, 이걸 우리가 합집합이다, 교집합, 나중에 이제 차집합, 뭐 이런 거 배우고, 여집합,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집합의 연산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얘가 뭔지를 알 거 아니야, 그지? 어. 특히나, 자, 여기는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는 거,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기로 했다? 서로소라고 불러주기로 했다. 서로소. 됐어? 서로소. 자, A, B, C, 자, 라지 A에는 A, B, C가 있고요. 라지 B에는 D, E, F, G가 있는데 A 교집합 B에는 공집합이죠. 그래서 A, B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기로 했다? 서로 소라고 불러주기로 했다. 거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자, A, B가 서로소인 경우를 모두 골라라.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이런 얘기고. 아, 정수 A에는 0과 2 사이에 있는 정수는 1밖에 없죠. 1밖에 없고요. 자,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정수 2, 3, 4가 있네요. 그러면 이건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니까 얘가 서로소가 되겠네. 자,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0이 되는 거는 x 플러스 3하고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A 집합에는 누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 있는 거야. B 집합에는 누가 있는 거야? 아, 이거는 루트 3이 있고 마이너스 루트 3이 있네. 그럼 이것도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니까 얘도 서로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해하시죠? 자, A는 이등변 삼각형들의 모임이고 B는 직각삼각형들의 모임이야. 그지? 그러면 A 교집합 B는 뭐가 되겠어? 이등변도 되고 직각삼각형도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럼 얘는 공집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서로소라고 볼 수가 없다. 자, A 교집합 A가 자, 이게 무슨 얘기? A 교집합 B 안에 A가 들어간다 이 얘기야. 그럼 아까 부분집합이 무슨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이 원소들이 다시 얘네들의 다 원소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하고 어떤 얘기예요? 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교집합이 A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교집합이 A라는 얘기는 다시 교집합이 A하고 B하고 이렇게 교집합을 했더니 얘네들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죠? 요게 여기에 있는 애들은 존재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 A가 이 안쪽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 틀려? 맞죠? 그럼 A의 모든 원소들이 다시 B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A가 B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다. 되셨죠? 자, 그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까? 이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응? 그러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표현할 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이런 얘기지. 그지? 합집합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이런 얘기야. 됐지? 자, 이쪽에서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니? 4개 있겠죠? B의 원소의 개수 몇 개 있습니까? 5개가 있어요. 그죠? 그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 여기서, 자, 얘네들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가 있잖아. 그제? 왜 7개가 있냐? R하고 E하고는 교집합이잖아. 이 교집합은 여기에도 더해주고 여기에도 더해준 거 맞아 틀려. 2번 더해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A 합집합 B의 개수는 일단 A의 개수를 더해주고 B의 개수를 더해줘. 자, 거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이게 나중에는 이제 포즈의 원리라고 이제 가르쳐 줄 거거든, 선생님이. 그러면 이 A에는 A 교집합 B도 들어가 있잖아, 그제? 요 B에는 A 교집합 B가 또 한 번 들어가 있잖아, 그제? 그럼 2번 더해준, 두 번 더해준 꼴이 나오잖아, A 교집합 B는. 그러니까 한 번 어떻게 줘야 된다? 빼줘야 되는 게 맞다, 틀리다? 맞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7은 이게 4고요. 이게 5인데 교집합이 2니까 2를 빼줘서 7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교집합은 한번 빼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해 갔어 안 갔어? 자, 각각을 더해주고 그지? 교집합을 빼줘. 왜? 이 교집합의 개수는 여기에도 한 번 더해주고 여기에도 한 번 더해줘서 2번 더해진 꼴이 나오니까 그죠? 중복 안 돼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한 번 빼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런데 봐봐 여기서 특히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교집합이 0이야.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없어.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그럼 서로 소잖아.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이 될 거 아니니? 당연히 이게 0이 되니까 그죠? 2개 더한 거하고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교집합이 없어. 그럼 2개 더해주면 합집합의 개수가 나오지 당연히. 이해가지? 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자, 이쪽에서 하나만 더 써드릴게요. 그러면 얘하고 자리를 바꿔도 어떻습니까? 결과가. 얘하고 자리를 바꿔도 결과가 어때요? 똑같죠? 이게 가야 안 가요? 그러니까 A 교집합 B의 개수는 A의 개수에다가 B의 개수에다가 뭘 빼준 것이다? A 합집합 B를 빼준 거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어, 교집합의 개수는 그지? 합집합의 개수를 어떻게 줘도 된다? 빼줘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5고요. 얘가 4고요. 얘가 8이니까 답이 얼마? 1개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냐? 자, 재능 기부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 중에서 벽화 그리기, 벽화 그리기를 A라고 해볼게요. 아시겠어요? A는 몇 명이다? 37명이고, 자, 교육봉사 B라고 해볼게요. 교육봉사는 몇 명이다? 54명이다. 이런 얘기야. 2가지 봉사를 모두 하는 학생. 그지? 그럼 요건 뭘 뜻해? A 교집합 B가 26이다. 이런 얘기.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또는 그지? 교육 봉사활동. 그럼 이건 뭐야? A 합집합 B는 몇 명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A가 37명, B가 54명. 교집합이 몇 명이야? 24명.
6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93에서, 아니, 91에서 26을 빼주는 거니까. 됐냐? 8, 6, 65명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기 봉사활동에 참여한, 그러니까 하여튼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 65명이 되는 거야. 이해가지? 됐어? 음. 그러면 집합의 교관 법칙과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이라는 게 이제 집합에 연산할 때 교환, 결합, 분배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얘기야. 자,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는 어떨 것이다? 같을 거. 그러니까 자리를 바꿔도 결과가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교집합도 그죠?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는 어떨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 얘기예요. 그죠? 자,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는 어때요? 같잖아요. 이건 교환 법칙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하기는 교환 법칙 성립하는 거야. 그치? 근데 봐봐. 2 빼기 3하고 3 빼기 2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거는 교환 법칙 성립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빼기는 교환 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데 나누기는 교환 법칙 성립하지가 않는다가 되는 거야. 이해가지? 다 성립하는 건 아니다 이 얘기야. 성립하는 것도 있고 성립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야. 그치? 그 얘가 왜 성립해? 봐봐. 봐봐. 여기서. 교집합을 우리가 집합을 정의해 줄 때 합집합을 이렇게 정의를 해줬단 말이야. 이렇게. 자, 교집합을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 그치? 그럼 얘하고 자리를 바꿔도 어때요? 결과가 똑같을 거 아닙니까? 이해 가시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음. 자, 그 다음에 묶어주는 걸 우리가 결합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줘. 자, 묶어주는 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해 준다? 결합법칙. A 합집합, A 합집합 B하고 합집합 C를 해주나, 자, B 합집합 C를 해주고 A를 합집합 해주나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이 얘기야. 또는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어? A 또는 B 그거 계산해 준 다음에 또는 C 이거나 그지? B 또는 C 계산해 준 다음에 또는 A나 어때요? 같을 거 아닙니까?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시죠? 자, 얘도 마찬가지다. 얘 교집합도. 그러니까 여기는 연산의 결과가 어때? 연산의 부호가 다 교집합이면 교집합은 다 같잖아. 그랬을 때는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자, 저 써놔. 연산이 같다. 결합 법칙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자리 바꿔주는 게 교환 법칙이고 묶어주는 게 결합 법칙이야. 됐니? 앞에 두 개 묶거나 뒤에 두 개 묶거나 같아. 알았어? 이게 우리가 결합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왜 이게 같냐? 그죠? 그러면 A 합집합 B는 이건데 여기에다 C를 합집합해래. 그러면 여기 다 들어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A 또는 BC야. 그럼 여기 들어가서 다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뜻하고 있는 거죠. 그죠? 됐죠? 음. 그러니까 연산의 기호가 두 개가 같아. 그럼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알겠어? 이건 증명 없이 넘어갈 거야. 음. 자, 이번에는 말이죠.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연산이 어때요, 지금? 연산이 다르죠? 그러니까 연산의 기호가 다르잖아. 연산의 기호가 다른 거야. 그러면 분배 법칙이 적용이 된다고. 분배 법칙이. 이해 갔니?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 더하기 5야. 2 더하기 3 더하기 5야. 이 연산의 경우 같으면 앞에 두 개를 계산하나 뒤에 두 개를 계산하나 어떻다? 집합은 이 수랑은 틀리지만 수 갖고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야. 알겠어? 근데 여기다 봐봐.
2 곱하기 3 더하기 5야. 2 곱하기 3 더하기 5야. 그럼 이거 앞에 두 개 계산하는 거고 뒤에 두 개 하는 거하고 어때요? 판이하게? 틀리죠. 이해하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기로 했어?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더하기 5다. 이런 거는 우리가 2에다가 3 더하기 2에다가 5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로 했잖아. 그제? 이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 그랬어? 분배 법칙. 그러니까 연산의 교가 다르면 분배 법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연산의 교가 다르기 때문에 요 앞 A 교집합을 여기에다도 한번 해주고 이렇게. 자, 이해 가시죠?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불러준다? 분배 법칙이라고 불러준다. 이 분배 법칙 이렇게. 요 A 요거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야. 그냥 자, 그래서 A 합집합 B, A 합집합 B에다가 A를 교집합해주면 공통 부분이 된다 그랬잖아. 공통 부분이가 요 부분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얘는 A 교집합 B는 A 교집합 B는 이 부분이고 B 교집합 C는 이 부분이니까 두 개를 합집합하면 이 부분 나와야 안 나와요. 연산의 결과가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되셨습니까? 음.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집합을 우리가 연산할 때는 자, 일단은 자리를 바꿔도 되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연산의 교가 같을 때는 무슨 법칙이 적용이 된다? 결합 법칙이 적용이 되고 연산의 교가 다를 때는 무슨 법칙이 적용이 된다? 분배 법칙이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연산의 교가 다른데 막 묶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원래 이 연산외교가 같을 때 분배를 사용해도 되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아니 이거 분배해봐야 뭐 똑같지 뭐 의미가 뭐가 있어, 그치? 어. 자, 그러면 정리해볼게. 자, 집합의 연산에는 합집합이 있었고 교집합이 있었어. 합집합은 A 또는 B,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 이걸 A 합집합 B라고 얘기해주고, 교집합은 A의 원소 그리고 B의 원소. 그러니까 A, B의 공통적이 있는 원소를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해갔어? 그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개수에다가 B의 개수에다 A 교집합 B의 개수를 어떻게 줘라? 빼줘라. 그죠? 왜냐하면 A 교집합 B의 개수는 A에도 들어가 있고 B에도 들어가 있고 두 번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 빼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갔지? 그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은 성립하는데 그죠? 교환 법칙 성립하고 연산의 교가 같을 때는 결합 법칙. 어? 자 연산의 교가 다를 때는 무슨 법칙? 분배 법칙. 됐어? 자 주어진 여집합하고 이제 차집합이 있는데 자 처음에 주어진 집합을 그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아시겠습니까? 전체 집합, 유니버셜 전체 집합. 전체 집합 안에서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걸 우리가 컴프리먼트라고 얘기를 해준대요. 컴프리먼트. C를 우리가 컴프리먼트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아,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를 우리가 A의 여집합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A가 아닌 거, 컴프리먼트 A를 제외한 거. 알겠지?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원소들을 우리가 A의 여집합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해 갔냐, 안 갔냐? 이걸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얘기를 해주면, 전체 집합의 원소이긴 한데, A의 원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A가 A의 원소야. 스몰 A가 A의 원소야. 그럼 A가 여기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A는 누구의 원소는 아니야. A의 여집합의 원소는 아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이해 가요, 안 가요?
그 A 안에 들어있으면 A 밖에는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그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B가 있다고 쳐봐. 그지? 그럼 B가 A의 여집합의 원소야. 그지? 그러면 B는 누구의 원소는 아니야? A의 원소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야. B라는 것은 A 밖에 있어요. 그러면 A 안에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이해 갔냐? 저거. 전체 집합 1, 2, 3, 4, 5가 있고 1, 2, 4가 있어. A의 여집합의 원소는 뭐가 있다? 3하고 5가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고요. 자, 10 이하의 자연수인데요. A라는 게 뭐 있습니까? A라는 게 1, 3, 5, 7, 9가 있어요. 그럼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밖에 2, 4, 6, 8, 10 이하니까 10 이렇게 있겠네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다음에 여집합을 구하시오. 다음에 여집합. 그럼 A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이잖아. 그제? 이게 2, 4, 6, 8이 되는 거고 10이 되는 거고. 자,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되겠어 그러면?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가 되겠지. 그제?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될까?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을 우리가 유니버셜 그래서 U자로 표시해요. 대부분. 근데 이게 U자가 합집합이랑 좀 헷갈려가지고 선생님은 이렇게 써요. U를 전체 집합을 U를 하나를 더 그려줘서 전체 합집합하고 헷갈릴까 봐 알았니? 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공집합이 되는 거야. 거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차집합이라고, 백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얘를 우리가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A 차집합 B라고 얘기를 해줘. A 차집합 B. A 차집합 B는 A에만 존재하는 거를 우리가 A 차집합 B라고 불러줘요. 아시겠습니까? A에만 존재하는 거. 이해 갔어? A에만 존재하는 거. 그러면 이 A에만 존재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X는 A의 원소인데, B의 원소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어. A에만 있어야 되니까 B에는 없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 X가 A의 원소 그리고 이 X가 B의 원소가 아니라는 얘기는 X는 B의 여집합의 원소라고 놓을 수 있다 없다? B의 원소가 아니니까 B 밖에 있을 것이다 이 얘기. 그죠? 그러면 얘가 그리고잖아. 그지? 그리고는 무슨 집합이라 그랬어? 교집합이라 그랬지? 그럼 얘를 우리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냐? 그 다음에 얘를 또 어떻게 표현해 줄 수도 있냐면 이 A에만 들어있다라는 것을 아, A 차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음. 이게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이, 그지? 봐봐.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 A의 여집합은 아까. 어? X는 전체 집합의 원소이고, 인데, 그지? 이 X가 뭐의 원소는 안 된다 그랬어? A의 원소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줬지, 그지? 이해갔지? 그러면 이건 봐봐. 여기에 전체가 들어가고, 여기에 A가 들어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전체 집합 A 이렇게 전체 집합에서 A를 차집합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 음. 자, 그러면 A 차집합 B는 A에는 존재하는데 B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 됐어? 앞에 건 되는데 뒤에 건 안 돼. 자, 뭐 있어요? B, C, D가 있네요. 이거는 B에는 있는데 A에는 없는 거. I, O, U가 있네요. 이해 갔지? 2, 4, 6, 8이 있고 10의 양의 약수니까 1, 2, 그지? 그 다음에 3, 4, 6, 12. 자, A 차집합 B. A에만 존재하는 거. 2 있고, 4 있고, 6 있고, 8. A에만 있는 거 8 있네요. B 차집합 A. B에만 존재하는 거. 1, 2는 있고, 3, 4는 있고, 6도 있고, 12.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거기까지 됐어? 자,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 얘기야. 아까 증명해 준 게 이렇게 증명해 줬지 선생님이? 이렇게 증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A 합집합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고요.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고요. 이건 당연히 알아야 돼요. A가 B에 포함이 되면. 그치? 아니, 모든 원소가, 그죠? A, and, 어떤 원소가 A의 여집합이면, 그지? A의 여집합이면 이게 무슨 얘기를 했어? X가 A의 원소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원소는 존재한다, 안 한다? A에도 있고, 그리고 A에 없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만족하는 원소는 존재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그 얘는 뭡니까? 얘는 X가 A의 원소 또는 X가 A의 원소가 아니야. 그제? 야, 어떤 원소든지 A 안 아니면 A 밖 두 군데 중에 하나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 집합인 거 이해가 안 가. 이해가지? 그럼 잘 들어봐. 자, A가 B의 뭐야?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이게 수학에서 모든을 이렇게 써요. 올이잖아요. 영어에서 올이잖아, 이게. 요걸 거꾸로 쓰면 이게 모든이란 뜻이야. 어? X가 모든 X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all X. 그지? 모든 X, B에 들어가는 모든 X가,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그죠? 이 원소가 다시, 그죠? 이 X가 B의 원소가 돼요. 이렇게. 됐냐, 안 됐냐?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다 B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지. 거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어떤 원소가 B의 여집합이야. 그지? 어? B의 여집합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 그랬어? 이 X가 B의 원소가 아니라 그랬지. B의 여집합이잖아, 그지? 그럼 B의 여집합의 원소라는 얘기는 B의 원소는 아니란 얘기야, 그지? 그러면 B의 원소가 아니니까 얘는 A의 원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죠. 왜 없어요?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는 다 뭐의 원소라 그랬어? B의 원소라 그랬잖아. 그지? 근데 그 X는 B의 원소가 아니야. 그지? 그럼 A의 원소가 절대 될 수가 없지. 그러면 이 X는 다시 무슨 누구의 원소가 되는 거야? A의 여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 맞아, 틀려? 맞지? A에는 없다며. 그럼 A 밖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까지 이해 갔니? 자, 그럼 봐봐. 자, B 바깥에 있었는데 B 바깥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시 A 바깥에 있는 거 이해가 안 가? 이해가지? 그러니까 따라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안에 존재할 수밖에,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이해 갔지? 이해 갔지? 아, 그러면 A의 여집합은 이 밖에 있을 거 아니야. B의 여집합은 이 밖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A 바깥에 있는 원소들은 다 B 바깥에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 이 X가 B의 여집합의 원소면 이 X는 A의 여집합의 원소가 되는 게 확실하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 안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됐어? 좀 더 정확하게 얘가 1, 2, 3이라고 쳐봐. 전체 집합이. 오케이? 자, 그러면 A는 1이 되고 B는 뭐가 돼요? 1,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A는 B의 부분 집합인 거 확실하죠? 그럼 A의 여집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2, 3이 될 거 아니에요, 2, 3. 그지? B의 여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 안에 포함이 되는 거 맞아, 틀려? 맞아. 그럼 이 얘기나 이 얘기가 어떤 얘기야? 같은 얘기다, 이 얘기야, 선생님 얘기야. 됐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나중에 명제, 대우명제 파트에서 이게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게 원래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게 수학의 맨 기본이 집합이야. 근데 이놈은 교과 과정이 어떻게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수학을 배우기 전에 집합을 배워야 되는 거야. 집합이 모든 수학이 근본이야. 아시겠어요? 집합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개념이. 야, 우리 이런 개념 생각 안 해봤어? 아니, 길이 2라고 넓이 2라고 뭐가 틀려? 그치? 근데 길이 2라고 넓이 2라고 부피 2라고. 그럼 길이 2라고 넓이 2라고 더하면 2인가? 이해가 안 가? 하잖아. 그지? 걔네들은 같은 집합 안에서만 연산이 가능한 거야. 넓이라는 집합하고 길이라는 집합은 차원이 틀려. 그러니까 연산을 같이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집합을 먼저 배워야, 집합을 먼저 배워야 더하기의 연산, 빼기의 연산, 곱하기의 연산, 나누기의 연산이 나오는 거야. 그 연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항등원, 역원, 뭐 이런 개념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 교환 법칙, 분배 법칙, 막 이런 개념들이 나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을 다시 정의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 그게 수학이란 말이야. 근데 이놈의 건씨 더하기, 빼기 말고 그냥 가르치고 있으니 교과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수학이 애들이 계산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수학은 논리야. 아시겠습니까? 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여집합의 여집합은 A고 H차 집합비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B의 여집합은 A의 분집합. 자, A 합집합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고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자, 이해 갔어? 이거 다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 그러니까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 이해를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알았지? 자, 드모르간의 법칙만 잠깐 얘기를 해주고 제가 끝낼게요.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 뭐냐? 자, 여기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색칠을 했는데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드모르간의 법칙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연산의 기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연산의 기호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이걸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해가지? 드모르간의 법칙. 알겠니? 자, 그런데 원래 이렇게 이제 요거는 그냥 색칠 공부를 해가지고 두 개가 어떻다? 같다라고 증명을 한 거야. 알겠어? 색칠, 그러니까 두 집합이 어떻다? 같다. 알겠지? 야, 아까 우리가 집합의 상등에서 자, A 집합하고 B 집합이 같아야 돼. 그지? 그러면 A가 B에 포함이 되고 B가 A에 포함이 돼야 A하고 B하고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 맞아? 틀려? 맞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자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자 뭐에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포함을 한다. 요거를 증명을 해야 얘가 증명이 되는 거죠. 원래는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되냐 안 되냐? 자, 두 집합이 같다는 얘기는 뭐였어? 두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같다 그랬잖아. 원소가 같으려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두 원소가 어떻다? 같다 이 얘기야. 됐니? 원래는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냥 한 가지만 증명을 할게요. 아시겠죠? 설명을 잘 들어. 알겠니? 음. 원래 왔다 갔다를 다 증명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증명을 할 텐데 자 볼게요. X라는 것이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야. 그지?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여집합의 원소라 그랬잖아. 그제?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X가 뭐가 아니다. A 합집합 B의 원소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합집합 안에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야. 자 이해 갔어? 어? 그러면 얘는 뭐야? 합집합 안에 없으니까 A에도 없고 그리고 어디에도 없다? B에도 없다 이런 얘기하고 어떤 얘기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아씨. 자 여기까지 이해 갔니 안 갔니? 갔어? A 합집합 B에는 없어 X가. 그럼 A에도 없고 B에도 없어야지. 또는이 들어가면 안 돼. 둘 중 안에 하나만 성립하면 되니까 그치? 그리고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해 갔지?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야? X가 A의 여집합 A에 없다라는 얘기는 A 바깥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뭐가 되는 거야? X가 B의 뭐야? 여집합이 되는 거지? 그럼 이 X는 뭐의 원소가 되는 거야?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지요? 자, X가 이거의 원소였는데 X가 모든 X가 다시 얘의 원소가 됐어. 그지? 그러면 어떻게 증명이 되는 거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만 증명을 한 겁니까? 요거 1번만 증명한 거. 2번은 증명이 거꾸로 올라가면 돼. 알았어?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 되는 거야. 거꾸로. 됐냐? 어? 1번은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 거고 2번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래서 등호로 간의 법칙이 성립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한 가지씩만 보여줄 테니까 알겠냐?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자, X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야. 그러면 X는 뭐의 원소는 아니야? A 교집합 B의 원소는 아니야. 그러니까 A나 B에 모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야. 교집합의 원소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A의 원소가 돼도 돼. 교집합의 원소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원소가 아니든지 또는 B의 원소가 아니든지 이렇게 되는 거야. 둘 다 원소인 것은 아니다 이 얘기야. 이해 갔어? 그러니까 둘 중 안에 하나의 원소가 안 되면 되는 거야. 이해가 아니? 둘 다 안 돼도 되고 둘 다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야. 자, 그럼 이건 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의 여집합의 원소 또는 X는 뭐의 원소예요? B의 여집합의 원소가 되겠죠? 그럼 X는 뭐의 원소가 되는 거야?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지. 따라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어디에?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거. 얘가 이렇게 한물이고요. 얘가 이렇게 한물이야. 잘 적어야 돼.